사공에 밴 노래 가물고. 오래전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불러드리던 노래. 그 노래가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 미안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해야 될 목표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음악 치료가 저희 어머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픈 어머니에게 해줄 것이라고는 노래밖에 없던 아들. 그 노래에 웃음 짓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자꾸 반복해서 부르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 부르니까 자신이 심신이 이제 호응이 되니까 쾌활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더니 비단 것도 사가지고 오시다더니 소식도 없고 너무 입만 웃어서 쏟아지. 다 기억하시네요. 가서. 아, 그럼 화나지요. 옛날에 했던 거라. 말보다 강한 음악의 힘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치유사 유병규 씨. 노래는 세상을 향해 그가 건네는 위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가 빠짐없이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인지재활을 위한 음악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년째 다니시는 거예요? 12년째요. 12년째요? 예. 그 코로나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때만 잠깐 쉰 적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50번 이상은 오는 거죠. 1년에 50번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은 거야. 어제 일도 가물거리는 어르신들이지만 음악 치료가 있는 날만큼은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사람들이 쉽게 아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잡고서 노래 부르라고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작사를 하고 아빠가 작곡을 해서 이게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 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하고서 단일종이 땡땡 우리 단일종이 땡땡.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롤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로 기억을 불러오는 시간.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수십 년 전의 어느 순간으로 훌쩍 돌아가고 잊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어머님들이 과거에 예전에는 불렀는데 요즘에는 안 불러갖고 잊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던 거를 그걸 회상요법이라고 그래요. 회상,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회상요법을 쓰면은 잃어버렸던 기억도 찾고 그래서 인지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력이 생겼다가 지금 땡땡땡에서 땡그랑도 나오고 조금 전에 또 뭐도 나왔어요. 퐁퐁퐁도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응용력도 생기는 거죠. 집중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박자에 맞춰가지고서 어르신들의 이것이 치매 예방되기도 하고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 심리학 요소로
이런 노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익숙한 노래를 부르면서 잊고 있던 기억을 소환하는 사람들. 막혔던 말문을 트이게 하고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악의 힘인데요. 노래와 대화를 통한 회상요법은 어르신들의 정서와 기억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그러면요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그 재밌던 생각이 저런 노래 나면 어떻게 이 듬뿍 세우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든 비단 것도 사가지고 오시다더니 소식도 없고 너무 입만 웃어서 쏟아지. 다 기억하시네요. 가서. 아 그럼 화나지요. 옛날에 했던 거라. 그래도 많이 잊어버리시던데 다. 아이고 그걸 왜 잊어버려요. 입이 돌았네. 아 그래요? 저녁마다 이모들하고 불렀지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잊고 있던 나를 만나게 해주는 노래. 음악 치료는 인지재활부터 우울과 불안,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악 치료하면서 이제 신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춤을 못 추는데도 그냥 동작이 나오든지 그런 것이 춤은 일정적인 루틴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그렇게 형성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제스처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신체 리듬, 음악에 맞춰갖고 자기 몸짓이 나오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표출을 하는 것이 육체 건강상, 정신 건강상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 치료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대화,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마라카스 나눠드릴까요? 요거 치는 방법이 달라요. 이거 딱 똑같이 치는데 우울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구부러져, 허리도 구부러져. 그 다음에 땅을 쳐다보고 해.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땅을 쳐다보신 분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가 예쁜 저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으면은 여기 경동맥도 좋아지고 해서 혈액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액순환만 되는 게 아니라 목 디스크도 예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 당신은. 때로는 약이나 주사보다 효과 좋은 처방이 바로 노래인데요. 사랑해. 노래 한 소절에 웃음이 피어나고 박수 한 번, 몸짓 한 번에 몸이 살아나는 시간. 떠나간 뒤에 얼마 노래와 함께 어르신들의 하루는 조금 더 밝아집니다. 흘렸는지 모른다오. 기분이 그렇게 좋고 오늘은 금요일 날은 아이고 언제 금요일 날 또 오나 우리 선생님 오셔 노래하실 텐데 그렇게 하고 그냥 기둘러 우리 선생님 최고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즐겁고 그냥 그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좋아. 하나 둘 셋 둘 셋. 유병규 씨가 음악 치유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 50이 넘은 나이에 음악학과 보건학으로 학위를 받고 음악재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됐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 속에서 새로운 옹달샘이 샘솟는 것 같고 어르신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많이 검색을 하고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여기 오기 전부터 보람을 느끼고 특히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박수 받으면은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갈 때도 꼭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사 받으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에너지를 갖다가 쓸 에너지를 전부 다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곳 노인복지센터는 그가 음악 치료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인데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노래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과거의 어르신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또 동심이나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노래를 선별을 하시거든요. 그 노래를 가지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는 집. 유병규 씨는 이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기억이 담긴 집에는 아직도 가족의 시간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시던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부모님이 계시던 안방.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 쪽에 가서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저희 형제들이 태어난 방이 이 방이에요. 아 집에서 예. 예. 그럼 아까 안방이 저희 할머님을 모시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님이 저기서 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여기서 생활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이 방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였던 시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절의 풍경들은 지금도 그의 마음 어딘가에 노래처럼 남아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면 옛날 생각 뭐 어릴 적 기억도 많이 나시겠어요? 네, 많이 나죠.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여기서 어머니 추억이나 형제분들하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제가 이제 이 심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절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요때쯤에 이제 여기서 달려가면 대전천이잖아요. 50m도 안 되니까 대전천에 가고서 얼음얼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스케이트가 아니라 썰매죠. 썰매 타러 다니고 그러면 썰매 타다가 어떻게 깨져갖고 어떻게 해요? 뭐 옷 같은 거 버리고 양말 젖고 그렇게 하면은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거기서 나무 모닥불 펴놓은 데 가서 양말 말리다가 양말 태워 먹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한테 손들고 벌 받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고구마 어머니가 이제 꿔주고 그러면서 어머니랑 같이 어렸을 때 놀았었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그리고 칭찬받은 것보다 혼났던 생각들이 더 재밌어요. 지금은. 중학생 시절 둘째 형님이 처음 들려준 기타 선율에 반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유병규 씨.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을 할 정도로 음악에 깊게 빠졌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며 음악과는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음악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머니였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 때면 더없이 행복해하시던 어머니.
그 모습에서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인데요. 제가 어머님하고 8개월 진짜 24시간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방에서 계셨을 때 어머님 저쪽이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어머님이 처음에 힘들어 하셨던 게 목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건데요.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몸은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어머님 제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목욕시키는 게 엄마 그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머님이 마음을 놓으셔갖고 며느리들이 와서 목욕시켜주는 거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모시고 있으니까 저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자식들 키우면서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재미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간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음악 치료사가 된 거 기타는 저희 형한테 배운 거지만 아마 어머님 그 병가도하면서 이쪽으로 제가 앞으로 나의 가야 될 길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 치유사가 된 지 15년. 음악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도심이란 이 봉사라고 하는 게 무슨 봉사 시간을 따내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하는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서 함양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그래서 그러니까 범위를 갖다가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약을 먹고 명상만 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눴을 때 그 치유가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치유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는 노인분들하고도 같이 음악 치유라고 해서 하지만은 그 어르신들한테 또 배워지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예, 제가 메시지도 보냈었는데 못 봤나 봐요? 네? 처음 시작할 땐 혼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했었던 것은 그 대전에 이제 시민대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강의, 그리고 소외계층을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시민대학 강의도 하지만 배달 강좌,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음악 치료가 없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음악 치료로 필요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뭐 노인 문제나 아니면 정신과 쪽이라거나 아니면 소외계층 쪽에서 발달장애, 또 다문화, 그래서 모든 영역에 그 음악 치료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술 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확장을 시키고 그런 걸 갖다가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예, 나는 나비를 해야죠. 난 춤춰야겠다. 예, 가겠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을 함께 나온 이들은 그에게 음악 치료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봉사와 더불어 현장 실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기다려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죠. 노래가 시작되자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몸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노랫말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노래 자체도 정확하게 모르고 반 정도 어느 정도 기초만 알다가 자꾸 반복해서 부르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 부르니까 자신이 심신이 이제 호응이 되니까 쾌활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인기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요, 아이고 지겨워 그만 불러 그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이상은 불러야 돼요. 몇 번 이상 불러야 돼요? 10번 이상 부르면 아까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10번 이상 부르니까 아까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또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이 뇌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뇌를 안 쓰면은 뇌가 굳어요, 안 굳어요? 그래서 뇌가 굳는 게 그 병 이름이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 그런데 이걸 굳어야 돼, 안 굳어야 돼? 안 굳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마음의 빗장을 풀고 굳어가는 뇌를 깨우는 노래. 노래를 반복할수록 몸이 먼저 기억하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 옛날 내가 살던 음악 치료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오지 않아요. 여기 아까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 반겨주시고 알아봐주시고 손잡아주셨잖아요. 그게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는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죄송해요.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받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면은 또 다른 장소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곳 역시 음악 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퇴근 뒤신가요? 예? 경주 박사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지게 하고 왔네. 예, 저희 형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요. 친형이세요? 예, 친형이요. 다른 데서 보면 제가 형인 줄 알아요. 흰머리. 근데 사실은 이 머리도 염색한 머리입니다. 위장했습니다. 우애가 좋으신가 봐요. 손 꽉 잡고. 예. 이렇게 안 하면 꼴밥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척만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입니다. 오늘 어떻게 함께 봉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쉬고 또 매년 1년에 한 2차례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음악회를 합니다. 저는 동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매월 했었어요. 그가 걸어온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형도 동생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위해 함께 시작했던 노래와 연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불렀었던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었지만 우리의 민요를 같이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불렀던 우리의 민요가 뭐냐면요. 인생의 후반기에 만난 음악 치료의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유병규 씨. 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세상과 단절한 채 지내던 때 노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참 눈물겹고 힘든 세월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뭐 알코올 중독까지 갔다가 지금은 박사까지 받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과정이 오늘날 동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두웠던 시기. 음악은 그에게도 치유와 위로의 도구였고 암흑의 터널을 지나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돌아가신 큰형님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큰형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됐고 형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모님의 교육이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불쌍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이런 걸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많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걸 찾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치료가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유병규 씨. 음악 치료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가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철학과 현상학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삶이고 사람마다 다르죠. 충족된 삶을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류로 나누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도 있고 경제적인 차원도 있고 심리적 차원도 있고 사회 정치적 차원도 있고 지적인 차원도 있고 도덕 윤리적 차원도 있고 예술적 차원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보면 통합적으로 다 하나가 그 모든 것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모였을 때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 책은 되게 재밌네요.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에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현병이라는 단어도 원래 정신분열했었죠. 정신분열증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년보다 조현병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났다기보다는 그전에는 정신병원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표현이 안 됐던 것 같고 요즘에는 조현병에 대한 부분에 그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프로테이지가 인간의 숫자만 늘어난 건가 아니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럼 그 사회적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나 발달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까지 음악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요. 관계가 서툴고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은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이자 언어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음악. 따라서 해볼까? 음악.
놀이, 치료. 음악으로서 놀면서 재밌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유병규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먹하던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마음을 꺼내는 법을 배웁니다. 5살 아이에서 80살 어르신까지 노래는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통의 언어입니다. 1월, 2월은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그럼 저희도 한번 네. 금요일 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초등학생들이 요즘 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을 반씩 나누던지 한 번에 20명이 너무 많으면 10명, 10명 나누던지 아니면 4학년이 한 8명이 되니까 4학년은 한 그룹을 하고 나머지 학년을 또 한 그룹으로 하던지 그래서 쌤하고 저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고 친구들끼리 좀 그 감정 때문에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일이 좀 요즘 최근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선생님하고 음악 치료를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재밌게 잘 활동도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득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할 때면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묘지예요. 그래서 가족묘가 요 안에 있어요. 예. 저희 할머니부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형님 그렇게요. 삶이 흔들리던 시기, 방황하던 그를 음악 치료의 길로 이끌어준 어머니. 예. 그 시절 노래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세상을 향한 작은 문이 되길 어머니도 바라시겠죠. 나중에 느낀 건데 어머님 모시고 그 암센터 가고 호스피스 병동 들리고 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음악 치료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은 해보지도 못했었는데 어머님이 다녀가신 그 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여쭤봤었던 행복하시냐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추구하면서 간 건 아닌데 나중에 보면은 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예정되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작된 음악 치료의 길. 지나고 보니 지금껏 그가 걸어온 길이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자체가 그 동네에서 좀 나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보통 12월에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되게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제 세접, 그럼 한 300포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서 형제들하고 먹는 거는 100포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200포기는 동네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못 사는 게 힘드신 분들 많았으니까 그런 쪽에 나눠주는 걸 갖다가 어머니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큰형이 아까 이제 청각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큰형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바우네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 못하니까 바우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바우네 집 하면은 우리 집이라는 게 됐었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의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 있으면 집에다 숨겨놨는데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흉어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형제들이 우애가 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악 치료하는 것도 그 부모님이 그 장애인을 대하는, 저희 형님을 대하는 그 존중의 마음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악 치료와 강의로 늘 바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데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산행을 할 때 음악을 틀고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악을 틀지 않고 자연의 소리가 있다는 거를 그 자연의 소리가 더 아름답구나. 그래서 어쨌든 자연의 소리도 이게 하나의 음악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새소리, 매미 소리, 여기서 또 멧돼지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이제 고라니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제가 변하면서 음악도 자연 친화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유병규 씨. 주말마다 집 근처 산을 오르다 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형태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보려, 이쪽에 쭉 푹 파였어요. 원래 도톰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서 누가 막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일부러 그렇게 됐을 때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잖아요. 입 옆에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 있으시면 저기 이제 유형 문화재니까 요거를 미술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보면은 우리 뭐 광화문이나 그런 것도 다시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예술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웬만한 산은 거뜬히 오를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유병규 씨.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는 내가 아픈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제가 몸이 건강하고 오늘 산행을 하고 근육도 있고 그다음에 버틸 수도 있고 했을 때는 제 에너지를 갖다가 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걸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력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전파를 하거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우리 주문 안 한다면서 그렇죠? 그의 집에 반가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요일 날 그에게 음악 치료를 배운 제자들인데요.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가 우리가 예술 치유 충전소 반가운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연관이 돼서 석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박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각자 다 능력은 다 뛰어난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팀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이 한 5년 전부터 사실은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도 다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연구를 하는 팀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랬죠. 왜냐면 15년간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유병규 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요. 그래 그저 가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음악은 귀는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좋으면 손을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간병인이 그때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병인이 손을 잡아줬는데 이 사람이 간병인의 손을 잡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쁨의 표현이라거나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딱 움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자기가 우리가 소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딱 했을 때 근데 저도 이제 오래 해보니까 그분들의 움직임이 이 전체에서 사실은 좀 느껴져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눈을 바라봐주고 노래를 해주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죠. 못 읽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 지금 이 친구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하면서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우리를 기다리면서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 속에서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이렇게 설렘 속에서 이렇게 가는 그 가면 또 반가워서 또 왔어 하고 가면은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봐.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에 매료돼 한 길을 걷게 된 사람들.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도서관 가서 유병규 선생님 하면 진짜 음악 치료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기승전결 그냥 음악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도 결론이 음악 치료. 그러니까 야 음악 치료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접목을 항상 그 음악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온통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구나. 유병규 씨가 다시 부여의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닌 보호자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제가 저기 천안, 충청도 지방을 다 뒤졌어요. 충청도에 음악 치료사가 있을까? 그냥 노래 강사 말고요. 음악하고 치료하고 접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음악 치료사가 있을까 했다가 한참 만에 대전에서 한 분을 발견했어요. 대전에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배달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치료를 해줬던 교수님이 바로 제 뒤에 계신 유병규 교수님이십니다. 딱 보면 인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 둘, 손이 올라가면서 고개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울하신 분들은 고개가 안 올라가. 아마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보호자님들도 우울한가 안 우울한가는 박수 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 그거는 실제로 제가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병동에서 음악 치료하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우울한 사람 고개가 어떻게 돼요? 어딜 쳐다봐요? 땅을 쳐다봐. 잃어버린 500원 찾으려고.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안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뇌경색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뇌 출혈도 막을 수 있고 고개를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잘생기셨어요. 고개를 내리면은 저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쁘시네.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 왼쪽. 하나.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들. 간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랜 간병에 지친 보호자들의 얼굴에도 오늘은 모처럼 웃음이 피어납니다. 어르신들이 일단은 마음이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어르신들 재활치료하는 부분도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음악을 통해서 어르신 마음이 우리 베델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베델이 음악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일단 이렇게 바탕을 깔아준 거예요. 그것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서비스가 가도 재활 서비스든 어떠한 서비스가 가도 효과가 좋은 거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 유병규 씨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음악 치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죠.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실제적으로 소외계층 쪽에는 음악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이 정신과 병동 쪽하고 특히 이 발달장애 쪽. 발달장애 쪽에 대해서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많이 연구된 게 사실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외계층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근데 일반 우리 대중들도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역할을 저는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싶던 시절. 우연처럼 음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러드리던 노래가 나를 치유하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죠. 그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만들어내는 일. 그가 노래로 세상에 말을 건네는 이유입니다.